안녕하세요. 권영호입니다. 권영호TV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신의 축복이 가득한 2025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2월 3일날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서 나라가 혼란스러운 지경에 처했습니다. 일이 손에 안 잡힙니다. 오늘 끝날까? 내일 끝날까?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 떨어요. 차를 고쳐봤어요. 떨림이 없어지지 않는다. 그 중에서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디젤 자동차입니다. 디젤 자동차는 떨림이 별로 없습니다. 또 떨림이 있어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떨림이 있다. 정비할 방법이 없겠는가? 여기저기 찾다가 전화를 주시거나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런 분들의 자동차를 진단해 보면 어떤 결론이 나왔는가? 그 말씀을 오늘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끝까지 보시고 내 자동차도 이 부분에 문제가 있겠는가 라고 생각해 보시고 정비하는 곳에 가셔서 정비사님과 상담을 해 보시면 좋은 결론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요즘같이 영하권이 지속되는 영상으로 올라가지 않고 영하 3도, 4도, 2도, 또 5도, 7도, 며칠 전에는 11도까지도 갔습니다. 바람 부는 곳에 갔을 경우에는 20도 정도의 체감을 할 수 있었는데 20도의 체감보다 실제로 기온의 영향을 받는 것은 냉각수 온도입니다. 그리고 시동을 걸었을 때 실린더로 빨려들어가는 공기 밀도의 영향을 받아서 흡입 밸런스와 또 압축 밸런스가 편차를 보입니다. 그것을 ECU가 제어하는 과정에서 떨림이 옵니다. 무슨 말이지? 흡입 공기가 들어가는 편차, 압축되는 양의 편차, 이것이 떨림을 가져온다. 그래요. 혹시 여러분들께서 진단을 해보셨다면 지금 제가 이미지로 보여드리는 이런 것을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RPM의 편차 1, 2, 3, 4, 또 인젝터에서 분사되는 연료의 양의 1, 2, 3, 4 편차입니다. 진단할 때 이런 모습을 진단기를 통해서 보신 적이 있다면 이걸 정비하기 위해서 인젝터를 바꿔야 된다고 해서 바꿨는데 또는 고압펌프를 바꿔야 된다고 해서 바꿨는데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균일해졌더라. 어때요? 이 높낮이의 세기가 달라졌죠. 이런 모습을 발견하신 분이 있으신가? 아니면 이 결과를 가지고 정비를 했다. 그리고 운행을 했다. 조금은 나아진 것 같은데 아직도 여전히 진동이 있다. 진동이 있더라. 아직도 진동이 있습니다. 좀 더 타보십시오. 이런 말에 위로를 삼고 계속 타고 있는 분은 없으신가? 나도 지금 그런데 라는 생각을 하셨다면 제자들한테 이런 그래프를 이용해서 진단하는 것은 필요 없다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초기화 시키면 크기가 줄어듭니다. 초기화 하나 갖고 정비가 된 것처럼 계속 또 타고 있으면 또다시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이 말은 근본적인 정비가 안 됐다는 뜻입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뭘 정비해야 되는가, 이 영상 속에다가 이미지를 넣어드려야 되나, 이걸 설명하는 걸로 끝내야 되나 고민하는 가운데서 여러분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 배웠을 내용입니다. 자동차는 공기 흡입된 공기를 압축, 그리고 여기다가 분사를 하죠. 배기로 나갑니다. 이때 매연이 나오거나 냄새가 난다. 그러면 매연은 연소 불량입니다. 냄새는 공연비 희박 연소입니다. 곧 어떤 이유 때문에 엔진에서 완전 연소를 못했다. 연소 불량. 냄새는 공연비가 희박하게 연소될 조건을 가졌다. 매연이 나오는 순간엔 떠냐 안 떠냐? 떱니다. 냄새가 날 때 떠냐 안 떠냐? 떱니다. 내 자동차가 지금 떠는 차인지 안 떠는 차인지를 아무것도 몰라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RPM을 관찰한다. RPM이요?
뭐 750인데요, 700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자동차, 어떤 자동차라도 좋습니다. 본네트 뚜껑 속에 배출가스 기준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명암보다 약간 큰 규격의 안내지인데 여기에 보면 공회전 750 플러스 마이너스 50 이렇게 돼 있다. 여기서 750 플러스 50은 양호, 750 마이너스 50은 불량입니다. 그러니까 750보다 50rpm 정도가 높은 거, 그럼 60rpm 높은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750보다 낮아졌다 그러면, 가령 749, 748 이렇게 내려갔다 그러면 그건 불량입니다. 그러니까 메이커에서 제시하는 750에 플러스 마이너스 50에서 플러스 50을 허용하지만 마이너스 50을 넣으면 안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 차가 떠네 그러면 스캐너를 통해서 진단해 봤어요. 748, 749, 751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동폭 겨우 3rpm이죠. 3rpm 1분당 3바퀴 정도의 편차만 보인다. 이 정도면 양호한 거 아닌가? 양호합니다. 그런데 3rpm을 변할 수 있도록 제어한 거 있죠. ECU가 제어를 해서 그런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진단을 해보면 이렇게 크게 나온다. 곧 높은 것은 확 줄여주고 낮은 거는 좀 올려주고 평균값이 3rpm 정도 또는 4rpm 정도 되게 제어한다. 그러니까 떠오른 거예요. 우리 자동차는 피스톤이 있죠. 크랭크축이 있고 여기에 연소실이 있습니다. 인테이크 밸브, 나가는 밸브 있습니다. 밸브가 열려서 공기가 빨려 들어갔어요. 그리고 압축할 때 여기에 공기가 많이 들어왔으면 피스톤이 빨리 올라가요? 천천히 올라가요? 천천히 올라가죠. 근데 공기가 덜 들어왔어요. 밀어 올릴 때 빨리 올라가는 거예요. 즉 흡입 공기가 많다, 부족하다. 흡입 공기가 많으면 RPM이 내려가죠. RPM이 하락. 공기가 부족하면 피스톤이 빨리 올라가니까 RPM이 상승. 이 편차를 줄여준다. 그게 바로 ECU가 하는 일이에요. 이런 걸 통해서 제어하다 보니 실제로 RPM 메타를 보면 편차는 3rpm, 4rpm, 많아야 5rpm 편차입니다. 왜 그런가? 바로 커먼웨이 자동차는 압축 폭발력이 강하기 때문에 엔진이 파손될 수 있다. 그 파손을 안전하게 하기 위한 OBD1에 의한 출력을 제한한다. 제한하기 때문에 떤다. 그것 때문에 공연비 희박 조건이 된다. 그것 때문에 연소 불량이 된다.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흡입, 압축된 곳에다가 분사, 이게 폭발이죠. 나가는 배기가스 가지고 차가 떨지는 않습니다. 공기가 1행정당 500cc를 흡입해야 되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1행정당 400cc를 빨아들였어요. 어떤 시린더는 500cc를 빨아들였어요. 어떤 시린더는 300cc를 빨아들였어요. 얘가 1, 3, 4, 2번이 있을 테니까 450이라고 하고요. 1, 3, 4, 2로 폭발한다 할 때 흡입, 압축하면서 반대가 올라가죠. 이렇게 돼 있어요. 1, 2, 3, 4. 크랭크 축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1, 4번 동시에, 2, 3번 동시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1번이 내려갈 때 흡입을 했어. 여기는 압축을 하거나 배기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1, 4번 동시에, 2, 3번 동시에 움직이는 구조로 돼 있다. 그래서 400cc를 빨아들인 쪽이 압축할 때는 500cc를 빨아들인 쪽 압축보다 빨리 올라가고 이렇게. 이 편차가 RPM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자동차가 떤다. 그 얘기예요. 오호, 그래요? 이거 하나만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보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1, 2, 3, 4. 시린더 쪽으로 들어가는 공기의 흡입구의 통로입니다. 이 안쪽에 밸브가 있습니다. 여기가 뻥 뚫려 있어요. 공기가 잘 들어가겠죠.
근데 어떤 시린더에는 이 안에가 때가 꼈어요. 이렇게. 공기가 덜 빨려 들어가죠. 즉 1번과 2번, 3번, 4번 했을 때 1번은 단위 시간당 많은 공기를 빨아들인다. 여기는 통로가 좁아졌기 때문에 단위 시간당 공기의 흡입량이 1번 시린더에 비해서 작게 빨아들인다. 그래서 압축에 편차가 생기는 거예요. 빨려 들어간 공기의 양이 다르기 때문에 압축할 때 역시 편차가 생긴다. 즉 압축하는 시간의 편차, 피스톤이 상승되는 편차, 폭발할 때의 편차. 그러면 여기는 왜 때가 끼었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젤 밸브가 자주 열렸거나 밸브가 열려있거나 아시죠 이거? 여러 번 보여드렸습니다. 오토렛이라고 하죠. 오토렛이가 잘못 작동하면 흡입구의 오염 상태가 어디는 많게, 어디는 작게, 어디는 하나도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오염이 돼 있다. 여기에 연결된 거 있죠? 이렇게 트로틀 밸브 있죠? 공기가 들어가는데 오염된 쪽은 공기가 덜 빨려 들어가고 오염이 안 된 쪽은 공기가 많이 빨려 들어간다. 이것 때문에 차가 떤다. 그러니까 흡입이 좋아야 된다는 거죠. 시린더별로 빨려 들어간 공기의 흡입량이 균일해야 된다. 그 다음에 밸브가 문제가 없어야 빨려 들어간 공기가 압축할 때 역류하는 현상이 없어진다. 꼭 압축이 강하게 된다. 압축이 강해야 압축말 온도 T2 값이 정상이어서 분사된 연료가 제대로 폭발이 된다. 그러니까 배기로 나올 때 매연이 없는 배기가스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흡입이 잘 되게, 압축이 잘 되게 인젝터 손댈 필요 없습니다. 인젝터 고장 자주 안 납니다. 인젝터 고장이 흔한 걸로 착각을 하시는데 만일에 떨리는 자동차인데 인젝터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한다면 그 자동차는 주행이 잘 안 됩니다. 운행은 잘 되는데요. 맞아요. 운행은 잘 된다는 얘기는 분사장치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젝터 쪽은 노타치 하시고 흡입과 압축이 잘 되고 있는가 하다못해 흡입 매뉴얼들을 뜯어서 그 내부를 보던가 아니면 스푼으로 흡입 매뉴얼 쪽을 긁어본다던가 해서 오염이 심각하게 됐네. 그러면 흡입 매니폴드 여러분 아시죠? 흡기 세정, 흡기 계통을 다 꺼낸다. 흡기 계통을 다 꺼내시면 달라집니다. 이거 다 꺼냈는데도 아직도 여전해. 이유가 있죠. 압축할 때 밸브가 떠서 역류한다. 곧 압축말 온도 T2 값이 내려가서 폭발력이 좋은 쪽과 약한 쪽의 편차 때문에 떤다. 진동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쉬운 걸 상담을 해보면 아주 답답해요. 답답해도 보통 답답한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는 떨림, 진동 그러면 흡기 계통에 오염이 돼 있나 압축이 잘 못 되나 이 두 가지만 본다. 그거 정비하면 달라진다. 그런데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어. 그런데 아직 안 고쳐진 거예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 안 고쳐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으면 고민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자동차를 정비해주는 단골집에 가셔서 정비사님과 상의를 하시고 엔진이 떤다 했을 때 어떤 부분을 정비한다고 하는지 그분들의 말씀을 들어보시고 맡기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여러분 스스로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만의 정비 지식을 갖춰주신다면 떨림이 오든 연비가 나쁘든 좋든 어떤 문제가 있든 전혀 고민하지 않고 자동차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빛나는 2025년을 위하여 권영호가 드리는 디젤 자동차의 떨림에 대한 정복의 시간이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도 내 차는 떠는데 뭘 고쳐야 됩니까? 이렇게 전화하는 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궁금하시다면 전화하지 마시고 찾아오십시오. 오셔서 충분하게 설명을 들으시고 그러면 내가 지금 안 한 것, 잘못한 것이 뭔가를 찾아보시고 가셔서 정비를 하시던가 아니면 저한테 맡겨서 정비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전화상으로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라는 말 안 통합니다. 왜? 차를 보고 진단해야 되는데 몸못을 갈아봐라 이 말씀을 원하시는 것 같은데 한 수 지도라는 말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차량은 항상 보고 진단하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자동차를 상대했어도 그 차만에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을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이걸 갈아보세요 또는 이걸 청소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조언을 바라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오늘 방송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신 여러분, 엄지손가락 좋아요인가요? 그리고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도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늘어나는 게 보여야 되는데요. 구독자 수가 정체 중이에요. 영상을 올리는 재미를 잘 못 느껴요. 구독자 수가 많이 늘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른 채널도 보시는데 제 채널은 원론적인 자동차의 기술을 가르치는 방송이기 때문에 다른 채널에 눈독을 들이시는 것도 좋지만 제 채널을 통해서 다른 분들은 어떤 식으로 방송하는가를 비교해 보시면 좋겠다. 자, 이 말씀을 끝으로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